청와대가 가짜 뉴스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도대체 어떤 가짜 뉴스가 떠돌아다니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인용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판이 왜 이렇게 분노의 정치판이 됐을까요? 지난번 5.18 망언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된 김순례 최고위원이 SNS에 글을 공유했습니다. 그 글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 자도 붙이지 않고 문재인이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나와 있는데 글을 읽어보면 정상으로 과연 작성한 글인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심한 글로 써져 있던데요. 그것을 그대로 퍼서 자기 SNS에 올렸습니다. 이현주 의원 얘기 들어보면 어느 정도인지 아실 수가 있고요. 지난번에 행안위 때 조은진 의원은 술이 취했었느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김순례 최고가 당에서 징계를 하지 않아서 더 이러는 거 아니냐. 도가 넘었다. 조은진 의원은 박근혜 피해의식이 있다라고 정두원 전 의원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청와대는 허위조작 정보 대응팀을 가동하겠다. 그리고 대통령 행적과 관련된 가짜뉴스는 고발하겠다는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난번 세월호 때 박근혜 전 대통령 7시간을 다시 소환해서 문재인 대통령 부분 한번 짚어보겠다고 하는 건데요. 글쎄요, 제대로 된 정보나 진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관련된 녹취 한번 보실까요? 11시 11분에 회의를 시작을 하는데 왜 VIP가 0시 20분에 회의에 참석합니까? 술 취해 계셨어요? 9시 44분에 대응 3단계가 됐으면은 11시에 위기관리센터 회의를 할 때는 소위 VIP가 참석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뭔가 나사가 빠진 거 아니에요? 뭔가 이게 기후 문제 때문에 1년에 200몇 건 터지던 산불이 4개월 만에 지금도 4월 초잖아요. 3개월 만에 332건이 터졌단 말이에요. 많은 국민들이 뭐 지병설이다 혹은 뭐 숙취 의혹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를 비롯해서 자화자찬식으로 대응을 잘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더더욱 붕괴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엄청난 인명피해가 그럼 났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것이 진화를 더 빨리 할 수도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것이 4월 동안이나 이렇게 진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초기 대응을 잘했다라는 식으로 자화자찬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도를 넘는 그런 망언들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산불이 났을 때 대통령께서 언론인들하고 술을 드셨다는 가짜뉴스를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있고 이런 행위를 앞으로 계속한다면 저희 당으로서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을 다시 경고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한국당 쪽에 이제 피해의식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근데 이제 그 피해의식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가짜뉴스성 발언은 좀 자제해야죠. 그건 뭐 여러 가지로 그 이익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조원진 의원이 그렇게 예. 얘기했죠. 예. 그 지나친 얘기죠. 차분하게 대응을 잘했다고 생각할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분단위로 뭐 공개하라 그거는 지나친 공세고 그건 오히려 더 손해일 것 같아요. 예, 정갑이 이제 문제는 SNS에서 근거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정치권이 또 그대로 옮긴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제도권 정치권 안에서 그 마치 사실인 것처럼 각자 예. 내용을 그 유포하는 부분에 대한 엄중함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 허위 조작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허위 조작에 대해서. 그러니까 허위 내용을 갖고 정치적인 어떤 공세화하는 것에 대해서 차단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버려뒀을 경우에 굉장히 어떤 국가적인 혼란도 야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의 행적 가지고도 서로 너무나 동떨어진 또 사실과 다른 얘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경우에 정부로서는 추가적인 어떤 여러 가지
후속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더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거는 저는 엄하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번에 여당이라든가 청와대에서 보면 이걸 마치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과 빗대는 예.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너무나 특히나 이번 산불 과정에서는 어쨌든 간에 청와대 여당에서 잘 대응을 해서 국민들로부터 최근에 지지율도 높게 나오고 있는 그런 박수를 받는 상황에서 이게 너무나 또 동떨어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또 상당히 좀 강하게 대처를 하는 그런 국면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 최수영 교수, 이렇게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이 환경도 문제예요. 그렇죠. 굉장히 사실 이제 우리 사회가 그만큼 이제 증오와 어떤 대결 구도로만 예.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좀 사실 가짜 뉴스 이게 누가 봐도 사실 이게 참 뭐 이해할 수 없는 예. 이야기인데, 그러나 저는 이제 정부가 좀 이렇게 처음에 출범할 때 소통 정부가 되겠다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초심 좀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응을 하는 것을 이렇게 너무 감정적이고 분노에 찬 대응보다는 오히려 사실 그래도 어쨌든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어떤 형태로라도 좀 이렇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다음에 그건 사실이 아니니까 그거 왜 그러냐 이렇게 저는 좀 정치의 복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게 법으로 가겠다, 뭐 고발하겠다, 법적 대응하겠다 이런 것이 과연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느냐? 뭐 이게 일반적인 시민들에게는 이게 경계의 목소리가 될 수 있겠지만 국회의원들은 그래도 한 정당을 대표하고 한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저는 과연 이렇게 공세적인 대응만이 저는 이게 능사인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차분하게 좀 이렇게 좀 화가 나더라도 좀 이렇게 어떤 입장을 설명하고 물밑으로 어떤 정치를 좀 복원하는 그런 좀 소통 구조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 강력 대응보다는. 예. 그렇죠.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진환 교수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전에 민주당 차원에서 가짜뉴스 대책단 예. 이런 걸 만들었어요. 뭐 박강원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저는 그때 반대했어요. 아. 표현의 자유라든가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고. 네. 근데 저는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설마 이런 거짓말을 누가 믿겠냐. 아하. 이런 좀 약간 안이한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너무 늦었다는 입장이에요. 가짜뉴스, 막말과 가짜뉴스가 동전의 양면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건 자칫 상당히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볼 수도 있다. 물론 정치인의 언어는 굉장히 보장돼야겠습니다만은 그런 차원에서 또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요. 국민들의 정서를 해치는 테러 행위예요, 이건 진짜. 이런 부분을 계속 그러면 놔두고 있을 것이냐. 정치라는 공간으로 그냥 놔두고만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 여당의 저는 고민이 있는 것 같다. 자, 이걸 그럼 어떻게 박멸할 것이냐. 예. 저는 근본적으로는요. 이걸 지금도 가짜뉴스를 유포시키고 막말하는 사람들이 이게 희열감을 느끼고 있어요. 이게 일정한 진영 논리로 쾌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저 김술래의 최고위원만 하더라도요. 누가 최고위원인 줄 알았습니까? 근데 5.18 유공자는 괴물 집단이라는 단 한마디 말로 일약 최고위원에 올라갑니다.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또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최소한의 개연성과 상식도 안 맞는 걸 가지고 산불 5시간 공세를 지금 펴는 거란 말이에요. 왜? 본인은 그걸로 속된 말로 재미를 본 사람이거든요. 자, 이걸 막는 정부 여당의 강력한 대응책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근원적으로는 우리 유권자들이 기억하고 심판하는 것이 저는 근본적 해법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 저는 청와대가 떳떳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예. 생각하는데요. 결국 이렇게 고발하면 청와대 대통령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지 않겠습니까? 검찰이 들여다보면 이게 맞는 말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예. 생각하고요. 청와대가 만약에 소통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기에 또 대응하면요. 또 다른 얘기를 또 할 겁니다. 제가 지금 이거 의혹 제기하는 정치인들 보면 소통이 안 되는 사람에 가깝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좀 꿈을 꾸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바보입니까? 이번에 산불 대응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오히려 국민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7시간이라고 하는 의혹은요. 정치인이 먼저 제기한 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 이거 뭐지? 그리고 하루 종일 4월 16일 날 TV 보던 국민들이 왜 그 시간에 나타나서 구명조끼가 왜 있는지 없는지 그걸 얘기하고 있지? 라고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하고 이번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번은 정치인이 나서서 이상한 허위뉴스,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다 아시잖아요. 9시 44분에 산불에 대한 기본 개념도 안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산불이 이런 식으로 났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위기관리센터에 갔다고 하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동안에 한 번이라도 대통령이 위기관리센터 들렸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들어본 적 한 번도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판단을 소방청에서 3단계 대응 9시 44분에 하고 국회에서 국가안보실장이 나가겠다고 하는 거 10시 반 넘어까지 붙잡고 있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저렇게 얘기할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11시에 만약에 회의가 끝났다고 쳐보죠. 11시 15분에 대통령이 총력 대응 지시하고 그리고 0시 조금 넘는 시간에 국가위기관리센터에 직접 방문합니다. 이게 대응이 늦었다고 얘기하는 정치인들이 과연 이게 사실을 놓고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어떤 소문을 만들어서 자기 정치적 입지를 키우겠다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요. 저는 저렇게 그냥 책임 추궁을 하겠다고 막 아무런 말 던지는 그 시간에 왜 야간에 진화할 수 있는 소방일개 도입하지 않았느냐. 그런 예산 다시 올리라고 얘기한다거나 그런 얘기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정 변호사는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다른 의견이죠. 저는요, 여기 패널들이 과연 이게 진성호 방송이나 신의 한수를 이게 매일 보고 있는가? 보지도 않고 이게 무조건 가짜뉴스 아니라 단정하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매일 봅니다. 예. 진성호 방송, 네. 신의 한수도. 근데 그걸 보면 정권 비판 뉴스하고 이게 가짜뉴스는 구별해야 돼요. 정권을 이게 비판하는 데서 전부 가짜뉴스 아닙니다. 그렇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번 산불도 보니까 전체를 다 보면 의혹 제기예요. 단정적으로 이게 딱 뭐 어떻다, 술을 마셨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 상당한 의혹을 제기해서 해명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가짜뉴스 단정이 좀 어렵고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세종대왕 의혹을 하나 가져왔어요. 네. 간단하니까 백성이 나를 비판한 내용이 옳다면 그것은 나의 잘못이니 처벌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설령 백성이 오해와 그릇된 마음으로 나를 비판했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그 마음을 아예 품지 못하도록 못 만든 내 잘못이기 때문에 역시 이게 백성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 이게 세종대왕의 의혹입니다. 뭐냐면 백성이 오해를 해서 국민이 또 이게 국민이 그릇된 마음으로 대통령이나 정권을 비판한다 해서 그런 마음까지 이게 묻게 한 게 대통령이 잘못이기 때문에 역시 이게 처벌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혹 아닙니까? 따라서 이게 저는 가짜뉴스의 결정판은 세월호 7시 안에. 근데 그때 그걸로 처벌된 사람 누가 있나요? 그때 이게 구판, 뭐 미래설, 별의별 설이 다 나오는데 그걸로 이게 처벌된 국민이 몇 명 있습니까? 따라서 이게 그런 정권이 감수해야 될 부분이지 지금 이게 현행법으로도 명예훼손이나 법을 대응하면 되지 그 외에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데 무슨 수단 동원할 겁니까? 저렇게 법으로 고발해서 법적 심판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김한규 변호사 의견 들어볼까요? 네, 정권에 대해서 자유롭게 비판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적 기본권입니다. 이거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 영역이고 다만 좀 구별돼야 될 게 제가 최근에도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주변에서 보면은 그 5.18 광주 당시에 그 북한에서 간첩이 왔다고 믿는 사람들이 진짜로 있어요. 지금도 예. 있어요. 그만큼 그것을 이런 대표적인 가짜 뉴스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집요하게 퍼뜨린 세력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나라에는. 그럼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사회의 사회 통합을 해치는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좀 구분해서 이 가짜 뉴스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일부, 아주 극히 일부겠습니다. 일부 어떤 유튜버라든가 아니면은 뭐 정치권이라든가 여기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겠고 대다수 또 오해하고 있는 국민들한테는 정부가 계속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해명하고 좀 이게 구별돼서 하게 되면은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지 않나 봅니다. 네.